톡톡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챗 GPT. 그동안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수집해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리포트 작성,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 가능하다고 보도가 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미래 기술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관점과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자톡톡에서는 챗 GPT와 관련된 기술력과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상품과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운용팀의 장현준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공지능 기술과 그 상품의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직접 사용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챗 GPT는 출시 이후부터 아주 헤비 유저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름 휴가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럴 때죠 또.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좀 한번 가보려고 제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정을 짜달라고 한번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1일차 아침, 점심, 저녁 2일차 아침, 점심, 저녁 쫙 해가지고 일정을 다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챗 GPT의 출현이 기존에 저희가 인터넷을 쓸 때는 검색의 시대였죠. 그쵸.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검색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맞네요. 원래는 키워드를 검색했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대화 형식으로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하면 이제 답을 그냥 주는 그런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이죠. 어떤 플랫폼은 검색을 할 거고 어떤 플랫폼은 답을 찾아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편한 쪽으로 옮겨갈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력 자체가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의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기술과 사업 모델의 패러다임을 바꿔왔던 여러 전설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죠. 익숙하네요.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트위터 쭉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사용자 100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인스타그램은 2.5개월밖에 되지 않네요. 그런데 이제 저 밑에 이제 익숙한 이름 있죠. 챗 GPT 단 5일?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굉장한 이제 상용화의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챗 GPT 사례를 통해서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술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을 그럼 계속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챗 GPT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람다라고 불리우는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미 개발을 해서 출시까지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여러 사회적인 파급력을 고려해서 출시를 좀 주저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픈 AI사가 먼저 이제 챗 GPT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구글이 약간 뒤처진 듯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구글도 뒤늦게 바드라는 이름으로 이런 유사한 서비스들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GPT-4 모델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탑재를 한 검색 엔진이에요. 빙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GPT라는 게 알려지기 전에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GPT-4 모델이 탑재돼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탑재된 검색 엔진이 출시되자마자 급격히 늘어나네요. 급격하게 이제 빙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써보고 싶다. 이런 수요들을 이제 이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구글이 검색 광고 시장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과점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파괴적인 혁신이 나왔을 때 이제 향후에 패권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모은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네요.
제가 예전에 영화 허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시대를 앞서갔던 영화죠. 네네. 예. 그때 그 영화에서 나왔던 인공지능이 타이핑으로 대답해 주는 걸 떠나서 이제는 그 이상으로 아예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더라고요. 앞으로 진짜 이런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는 머지않은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루어진 상태고 네. 이제 그런 서비스가 뭐 아직은 이제 그런 상용화 서비스가 없을 뿐이지 그거는 이미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여기에 또 중요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주로 필요로 하고 또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까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편하게 대화를 하니까 좀 쉽게 느낄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뒷단에서 돌아가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딥러닝 기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통해서 어떤 추론을 추론 단계로 가고 그 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피드백을 하는 과정. 이 수많은 과정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병렬 연산, 그러니까 동시에 계산을 하는 거죠. 병렬 연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전용 여러 가속용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네트워크,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죠. 빠른 네트워크와 또 데이터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파고의 딥마인드를 들어보셨죠? 한때 또 화제가 됐었죠. 그 알파고의 딥마인드사가 활용한 GPU 개수가 한 28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챗 GPT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게 GPU가 1만 개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동 자체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차트를 좀 준비한 것들을 보시면요. 뭐 고속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차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전반이 다 수혜를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 선별적으로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들에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형 인공지능 발전이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좀 제한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투자 기회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쪽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다른 쪽을 저는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뭐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대화형 인공지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챗 GPT로 대변되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뭐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죠. 생성형 인공지능이랑 결합됐을 때 굉장히 상용화를 빨리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챗 GPT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챗 GPT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가져다 주는 건데 가져다 줄 때 기계가 기왕이면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서 산출물을 던져주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넓은 의미에서의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입력만 하면 뭐 해줘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렇죠. 뭐 해줘 하면은 차트가 튀어나오고 뭘 해줘 하면 관련된 그림이 그냥 나오고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 영역들이 열릴 거라는 거를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기존의 소프트웨어보다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구독형 요금제에서 가장 높은 비싼 과금제를 채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내고 아니면 어떤 기업은 기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상품의 경쟁력이 또 확보가 될 거고요. 차트를 한번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모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긴 하네요. 좁은 의미에서의 소프트웨어가 앞쪽에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다 이런 전문화된 영역의 소프트웨어 쪽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회들이 다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산업에서의 전문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또 하나 탄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이 넓다 보니까 오히려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물론이죠. 저희 아들내미가 잘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드님이 몇 살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네, 궁금해요. 네. 예, 여기는 이제 듀오링고라는 기업의 예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외국어 학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부모님들 다 아시다시피 영어 교육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 좀 쉽게 영어를 접근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번 좀 시켜본 건데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위 얘기하는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프리와 프리미엄을 결합한 형태인데요. 흔하게 생각하시면 처음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형태죠. 그걸 통해서 이제 과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앱에 들어가 보시면 한 9가지 정도의 9명 정도의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그 9명의 이제 특징을 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목소리, 나이, 성별 이런 부분들을 다 부여를 해서 독특한 9가지의 캐릭터를 먼저 생성을 했고요. 그 다양한 배경에서 나타나는 언어적인 특성들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영어도 아시다시피 출신에 따라서 억양도 다르고 액센트도 다르고 쓰는 표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성형 AI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 듣기 시험만 하더라도 어떤 목소리 그리고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점수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좀 폭넓게 공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회사가 아주 발빠르게 오픈 AI사의 그 GPT-4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챗 GPT는 3.5 정도의 버전인데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오픈 AI사가 GPT-4로 버전 업을 했어요. 사용자의 답변 수준에 따라서 그의 적정한 수업용 컨텐츠를 바로 생성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런 컨텐츠를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고 지문 쓰고 그거를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경쟁 기업 대비해서 이런 서비스들 때문에 듀오링고 이용자 수 추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어학 시험에도 진출을 했어요. 이 기업이 토땡, 토익, 땡 다양한 영어 시험 영어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어학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문제를 내게 만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델이 그냥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저렴한 수업료, 저렴한 시험 응시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흥국을 위주로 굉장히 좀 높은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기술주들의 상승세를 보면 사실 좀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부는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저기 제일 위에 있는 하늘색 선이 보이실 텐데요. 저게 이제 그 유명한 엔비디아사입니다. 이런 반도체 기업이 먼저 움직였죠. 이런 반도체나 하드웨어 기술주는 말씀하신 호재가 가격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IT 업종 지수인 빨간색 선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시죠. 그러네요. 기술주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보통 하드웨어나 반도체 관련된 부품 이런 쪽의 기술주가 많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라는 기업들의 영역이 또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제 구독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좀 경기에 좀 무딘 방어적인 이런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가격 수준은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 탑재가 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매크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선진국에서 통화 긴축을 인해서 이제 가격 수준이 좀 높았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은 좀 가격 수준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주식을 투자할 때는 사실은 좀 저렴할 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그럼요. 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서비스가 탑재가 됨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경쟁력도 개선돼서 주가가 향후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적정 수준으로 내려왔고 투자 기회는 여전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삼성글로벌 챗 AI 펀드가 출시됐더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게 되나요? 챗 GPT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과 또 생성형 인공지능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인공지능 상용화에 다른 수혜주들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기업들, 제가 이제 아까 그냥 뭉뚱그려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서비스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포착에 중점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별적인 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네. 이런 구형 기술과 인공지능 구형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에도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은 각국의 주로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인공지능 구형 기술 기업이라고 하면은 주로 대형주 영역에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은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쪽 업체들을 저희가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서 뭐 플랫폼이나 뭐 구형 기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전히 대부분의 종목 선정과 펀드의 성장성을 추구하는 영역은 소프트웨어 영역이다. 네. 예,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 이쪽에서 제가 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넓은 의미의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전문 솔루션 이런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은 이런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한테 차별성을 주고요. 또 새로운 시장 확대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제가 펀드를 통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펀드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이 삼성글로벌 챗 AI 펀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안정성과 성장률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펀드 내에서 어떤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매출 성장률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좋은 기업들을 뽑아낼 때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에요. 그 외에도 통화 긴축이 지속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잉여 영업 흐름에 대한 강조점도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수준의 비중이라고 보여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높은 매출 성장률, 높은 영업이익률, 여기 높은 FCF 수익률, 이 부분이 이제 잉여 현금 흐름과 관련된 수익률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비중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저렴하다라는 네. 느낌이 들면 당연히 이제 그거보다도 더 높은 비중을 실음으로써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좋은 성장성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긍정적인 이슈나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강력한 상승 촉매가 발생한 종목들이 덜어 있어요. 네. 스팟성으로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낮은 비중으로 편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한 30여 종목에 압축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또 생성형 인공지능 영역에 순도 높은 테마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투자를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욕심이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삼성글로벌 챗 AI 펀드 투자 예정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의 예시를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그래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몇몇 기업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주로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투자 분류를 보시면 서비스에 한 3개 정도 기업이 있죠. 뭐 셔터스톡, 듀오링고, 세일스포스.com 이런 것들이. 듀오링고 여기 있네요. 듀오링고 있습니다. 저기 서비스에 보면 세일스포스.com이라는 회사가 보일 거예요. 저 회사는 이미 좀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CRM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한 소프트웨어죠. 그걸로 이미 유명한 회사인데 뭐 대형주 중에서 초대형주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새로운 생성형 AI, 대화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를 이미 출시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요? 그 실제로도 이렇게 프롬프트 창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 유명한 그림. 그래서 거기다가 대고 모호한 단어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관련된 분석된 차트와 보고서들을 바로 뽑아줍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래 보시면 플랫폼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기존에 있는 우리 오피스 제품군을 다 이제 생성형 그 프로그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럼 이거 그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려지고 이거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다 작성이 되고.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 긁어서 이제 함수 넣고 넣고 차트 그리고 뭐 이제 그림 이제 숫자 다 맞춰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프롬프트 창에다 입력하면 그걸 알아서 이제 만들어주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그 좋은 이미지 하나 찾아 내려고 뭐 클립아트를 찾고 뭐 구글에서 뭐 찾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은 바로 그냥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탑재시킬 수 있는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제안서 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의 서비스가 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형 기술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는 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테라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여러 이제 데이터를 추론을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가 중요해집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분석해주는 솔루션에 대한 중요성이 또 높아집니다. 이제 테라데이터 같은 회사가 이런 인공지능 추론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고요. 뭐 이런 업체들도 향후에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를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대해 알게 됐고 새로운 펀드인 삼성글로벌 챗 AI 펀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술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과 함께 삼성글로벌 챗 AI 펀드가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삼자 톡톡